확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한국의 최첨단 군사정찰 자산 획득과 개발을 위한 협의도 즉시 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음도 재확인했다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이고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네, 계속해서 한미 정상회담 소식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단순한 오랜 동맹국이 아닌 그 이상이라며 평화 속에서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한 파트너임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 미사일은 전 세계의 위협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과 모든 교역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다경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위해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매티스 국방장관 등이 모두 트럼프 행정부의 취임 첫 해 한국을 다녀간 것이라고 설명하며 국제사회의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전 세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s sixth test of a nuclear device and its missile launches are a threat not only to the people of South Korea but to the people all across our globe. We will together confront North Korea's actions and prevent the North Korean dictator from threatening millions of innocent lives. He is indeed threatening millions and millions of lives so needlessly. North Korea is a worldwide threat that requires worldwide action.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과 모든 교역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군사조치 이외의 모든 가능한 도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전방위적 능력이 준비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경우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선을 그어 설명했습니다. 내외신 기자의 질의응답에서는 아직 북한 위협의 성공 여부를 얘기하기는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북한이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뿐 아니라 인류를 위해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이 미국에 대적할 수 없을 만큼의 힘을 봤다고 생각한다며 전례 없이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 강력한 전력이 주변에 배치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증강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투기든 미사일이든 미국의 전략 자산은 훌륭하고 한국에도 필요한 부분이라며 문 대통령의 입장에 의견을 더했습니다. South Korea will be ordering billions of dollars of that equipment, which frankly for them makes a lot of sense. And for us it means jobs. It means reducing our trade deficit with South Korea. But they'll be ordering billions of dollars worth of equipment, and we've already approved some of those orders.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균형 외교에 대한 질문에는 시진핑 국가주석도 북한 문제 해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하고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도움도 기대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방뉴스 이다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 공식 일정으로 평택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는 최초 방문인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이곳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맞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한미 장병은 한미 동맹의 든든한 초석임과 동시에 미래라며 함께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손정민 중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기 에어포스 1은 이날 낮 12시 18분께 경기 오상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두 줄로 도열한 의장대를 사열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전용 헬기 마린1에 탑승해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이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캠프 험프리스에 도착해 마린1에서 내리자 정경두 합참의장과 토머스 벤달 미 8군 사령관, 토마스 버거슨 주한미 7공군 사령관 등 한미 군수내부와 장성들이 영접했습니다. 특히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맞이하기 위해 캠프 험프리스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양국 대통령은 한미연합사 소속 한미 장병들과 점심을 함께하고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미국 장병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울 때 함께 피 흘린 진정한 친구라면서 한미동맹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의 모든 한미 장병들, 특히 미국 장병 여러분에게 각별한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미 장병 여러분은 한미동맹의 아주 든든한 초석이자 한미동맹의 미래라면서 함께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손정민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주한 외교사절단 등 5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국회 연설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역대 7번째 연설입니다. 네, 1960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연설을 시작으로 린든 존슨, 로널드 레이건, 조지 부시,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7번째 연설인데요. 역대 대통령 중 조지 부시 대통령은 2번의 국회 연설을 가져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7번째가 된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 어떤 내용이 담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북핵 관련 대응 방안과 북한 인권 문제, 한미 FTA에 관련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한미동맹 강화 차원의 방한 목적이 큰 만큼 양국 간의 돈독한 우호 증진과 앞으로의 발전된 동반자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할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네, 이와 함께 북한의 전 세계적 수준의 위협 증대를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 필요성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국회 연설을 하는 것은 이번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오늘 연설을 통해 미국 정부의 대아시아 정책 구상과 기조도 함께 밝힐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20여 분간 역사적인 국회 연설이 끝나면 현충원을 참배한 후 공식적인 한국 일정을 마치고 베이징으로 출발할 예정인데요.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는 순간까지도 최고의 의전으로 그 예우를 다할 예정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다소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국회의원과 주한 외교사절단 등 550여 명이 참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역대 7번째 연설이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7번째 연설,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60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연설을 시작으로 린든 존슨, 로널드 레이건, 조지 부시,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7번째 연설인데요. 역대 대통령 중 조지 부시 대통령은 2번의 국회 연설을 가져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역사적인 7번째가 된 겁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 어떤 내용이 담길지 참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북핵 관련 대응 방안과 북한 인권 문제, 그리고 한미 FTA에 관련된 내용이 담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미동맹 강화 차원의 방한 목적이 크기 때문에 이 연설에서도 양국 간의 돈독한 우호 증진과 앞으로의 발전된 동반자적인 역할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연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설에서는 북한의 전 세계적 수준의 위협 증대를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 필요성도 언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국회 연설을 하는 것은 이번이 유일하기 때문에 오늘 연설을 통해 미국 정부의 대아시아 정책 구상과 기조도 함께 밝힐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20여 분간 역사적인 국회 연설이 끝나면 현충원을 참배한 후 공식적인 한국 일정을 마치고 베이징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는 순간까지도 최고의 의전으로 그 예우를 다할 예정입니다. 예,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국회의원과 주한 외교사절단 등 5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역대 7번째 연설입니다. 네,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60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연설을 시작으로 린든 존슨, 로널드 레이건, 조지 부시,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7번째 연설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 조지 부시 대통령은 2번의 국회 연설을 가져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7번째가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핵 관련 대응 방안과 북한 인권 문제, 그리고 한미 FTA에 관련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미동맹 강화 차원의 방한 목적이 큰 만큼 양국 간의 돈독한 우호 증진과 앞으로의 발전된 동반자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북한의 전 세계적 수준의 위협 증대를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 필요성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국회 연설을 하는 것은 이번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오늘 연설을 통해 미국 정부의 대아시아 정책 구상과 기조도 함께 밝힐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가 참 큰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20여 분간 역사적인 국회 연설이 끝나면 현충원에 참배한 후 공식적인 한국 일정을 마치고 중국 베이징으로 출발할 예정인데요.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는 순간까지도 최고의 의전으로 그 예우를 다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회담에 이어 진행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 이 국회의원과 주한 외교사절단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역대 7번째 연설입니다. 네, 1960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연설을 시작으로 린든 존슨, 로널드 레이건, 조지 부시,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7번째 연설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 조지 부시 대통령은 2번의 국회 연설을 가져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7번째가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 어떤 내용이 담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북핵 관련 대응 방안과 북한의 인권 문제, 그리고 한미 FTA와 관련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 동맹 강화 차원의 방한 목적이 큰 만큼 양국 간의 돈독한 우호 증진과 앞으로의 발전된 동반자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북한의 전 세계적 수준의 위협 증대를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 필요성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국회 연설을 하는 것은 이번이 유일합니다. 오늘 연설을 통해 미국 정부의 대아시아 정책 구상과 기조도 함께 밝힐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20여 분간 역사적인 국회 연설이 끝나면 현충원을 참배한 후 공식적인 한국 일정을 마치고 중국 베이징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는 순간까지도 최고의 의전으로 그 예우를 다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국회의원과 주한 외교 사절단 등 5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역대 7번째 연설입니다. 네, 지금 현장 상황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황을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국회 연설이 역사적인 순간인 것만큼 준비가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현재까지 미국 대통령들의 국회 연설 역사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960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연설을 시작으로 린든 존슨, 로널드 레이건, 조지 부시,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7번째 연설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 조지 부시 대통령은 2번의 국회 연설을 가져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7번째가 된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핵 관련 대응 방안과 북한 인권 문제, 그리고 한미 FTA에 관련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한미동맹 강화 차원의 방한 목적이 크기 때문에 이 연설에서도 양국 간의 돈독한 우호 증진과 앞으로의 발전된 동반자적인 역할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냐 하는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핵심 의제가 북한이기 때문에도 아무래도 북한의 전 세계적 수준의 위협 증대를 강조하면서 국제사회 대북 공조 필요성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국회 연설을 하는 것이 이번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오늘 연설에서도 미국 정부의 대아시아 정책 구상과 기조가 함께 밝히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20여 분간 역사적인 국회 연설이 끝나면 현충원을 참배한 후 공식적인 한국 일정을 마치고 베이징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공식 방문한 우리 트럼프 대통령에 따라 국빈 방문 자격으로 저희가 의전을 준비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는 순간까지도 최고의 의전으로 그 예우를 다할 예정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연설에는 국회의원과 주한 외교 사절단 등 550여 명이 참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역대 7번째 연설이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역사적으로 보면은 미국 대통령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다녀갔습니다. 다녀갔을 때마다 국회 연설을 한 건 아니지만 역대 대통령들이 몇 번의 연설을 했고 어느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을 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60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연설을 시작으로 린든 존슨, 로널드 레이건, 조지 부시,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7번째 연설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 조지 부시 대통령은 2번의 국회 연설을 가져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7번째가 된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핵 관련 대응 방안과 북한의 인권 문제, 한미 FTA 관련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무래도 한미동맹 강화 차원의 방한 목적이 크기 때문에 양국 간의 돈독한 우호 증진과 앞으로의 발전된 동반자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북한의 전 세계적 수준의 위협 증대를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 필요성도 언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국회 연설을 하는 것, 이번이 유일합니다. 오늘 연설을 통해 미국 정부의 대아시아 정책 구상과 기조도 함께 밝힐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20여 분간 역사적인 국회 연설이 끝나면 현충원을 참배한 후 공식적인 한국 일정을 마치고 베이징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는 순간까지도 최고의 의전으로 그 예우를 다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현장 상황이 아무래도 준비가 아직 원활하지가 못해서 잠시 후 영상을 보시고 현장 상황에 연결이 되면 다시 한번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국회의사당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미 합중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외분과 방문단 여러분, 외교 사절을 비롯한 내외 귀빈과 국회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님과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님의 국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내외분께서는 대한민국의 영원한 동맹국이자 위대한 나라 미 합중국을 대표하여 25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방한하였습니다. 그리고 미 합중국 대통령으로서는 24년 만에 국회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임 첫 해 첫 번째 아시아 순방에서 대한민국 국회를 찾아주신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 내외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만으로도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각별함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 내외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 의원 여러분,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놀라운 발전은 양 국민의 피와 강고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서 일궈낸 빛나는 성과입니다. 안보 동맹으로 시작한 한미동맹은 이제 경제동맹을 넘어 글로벌 가치 동맹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유지에 절대적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받는 한미 동맹은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고 하는 엄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간 한미 양국은 북한 핵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적 달성을 위해 함께 달려왔습니다. 특히 대통령 취임사에서 행동할 시간이 도래했다고 강조하신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역대 그 어떤 미 합중국 대통령보다 북한 핵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통해 훌륭한 리더십과 협상력으로 탁월한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계신 트럼프 대통령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번 트럼프 대통령 내분의 방안이 양국 간 우위와 공동 번영의 새로운 머릿돌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구현의 역사적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의 연설에 앞서 아름다움과 지혜를 겸비하신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사님, 잠시 일어나셔서 우리의 따뜻한 환영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계 지도자 미 합중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님을 소개합니다. Assembly Speaker Chung, 친애하는 정 의장님, distinguished members of this 존경하는 assembly, 국회의원 여러분, ladies and 그리고 gentlemen, 신사숙녀 여러분, thank you for the 이곳 extraordinary 국회 privilege to speak 본의회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 in 있는 this 기회, great chamber 그리고 and to address your 미국민을 people on 대표해서 behalf 대한민국 of 국민들께 the 연설할 수 있는 people 특별한 of the 영광을 United States 주셔서 of America. 감사드립니다. In our short time in 한국에 your 머무는 country, 짧은 시간 동안 Melania and I 멜라니와 have been 나는 awed by 한국의 its ancient 고전적이면서도 modern 근대적인 wonders. 모습에 경외감을 And we are 느꼈으며 deeply moved 여러분의 by the 따뜻한 warmth 환대에 큰 of your 감명을 welcome. 받았습니다. Last night, 어젯밤 President 문 and 대통령님 Mrs. 내외는 Moon showed us 청와대에서 있었던 incredible 멋진 hospitality 연회에서 in a 우리를 beautiful 극진히 reception 환대해 주셨습니다. at the Blue House. We had 우리는 productive discussions on 군사협력 increasing 증진과 military cooperation 공정성 및 호혜의 원칙 하에 양국 간 통상 관계를 개선하는 부분에서 생산적인 논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방문 일정 내내 한미 양국의 오랜 우애를 기념할 수 있어 기뻤고 영광이었습니다.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This alliance 우리 양국의 between our 동맹은 nations was forged in the crucible of war 전쟁의 시련 and 속에서 싹 strengthened 텄고 by the trials 역사의 시험을 of 통해 history. 강해졌습니다. From the Incheon 인천 landings 상륙 to Port 작전에서 Chop Hill, 폭착고지 전투에 이르기까지 American and South Korean soldiers 한미 have fought 장병들은 together, 함께 싸웠고 sacrificed 함께 together, 산화했으며 and triumphed 함께 together. 승리했습니다. Almost 근 67 years 67년 ago, 전 in the spring of 1951년 1951, 봄 they recaptured what 양국군은 remained of this 오늘 city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where we 서울을 are gathered so 탈환했습니다. proudly today. It was the second time 우리 in a year 연합군이 that our combined 공산군으로부터 forces took 수도 on 지역을 재탈환하기 위해 steep 큰 casualties 사상자를 to 낸 retake 것이 this capital 그것으로 from the 그해 두 communists. 번째였습니다. Over the next weeks and 그 이후 months, 수주, the 수개월에 men 걸쳐 soldiered 우리 through 양국군은 steep mountains 험준한 산을 and bloody, 묵묵히 전진했으며 bloody 혈전을 battles. 치렀습니다. Driven back at 때로는 times, 후퇴하면서도 they willed their way 이들은 north to 북진했고 form the line that 선을 today 형성했습니다. 그 divides 선은 the 오늘날 oppressed 탄압받는 and 자들과 the free. 자유로운 자들을 가르는 선이 And 되었습니다. there, American 그리고 and South 한미 Korean 장병들은 troops 그 선을 70년 have 가까이 remained together 함께 holding that 지켜나가고 line 있습니다. for nearly 7 decades. By the time the armistice was signed in 1953년 정정협정에 1953, 서명했을 당시 more than 36,000 3만 6천여 Americans had 미국인이 died in the Korean 한국전에서 War, 전사했으며 with more than 10여만 명이 100,000 others 부상을 입었습니다. very badly wounded.
굉장히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영웅이며 우리는 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또한 한국민들이 자유를 위해 치렀던 엄청난 대가에 경의를 표하며 이를 기억합니다. 한국은 수십만의 용감한 장병들과 셀 수 없이 무고한 시민들을 끔찍한 전쟁으로 잃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서울의 대부분은 초토화되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지역에 전쟁의 상흔이 남았으며 그리고 한국의 경제는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알다시피 그 이후 두 세대에 걸쳐 기적과 같은 일이 한반도 남쪽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가구씩 그리고 한 도시씩 한국민들은 이 나라를 오늘의 모습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훌륭한 국가 중 하나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평생이 채 되기도 전에 한국은 끔찍한 참화를 딛고 일어나 지구상 가장 부강한 국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오늘날 한국 경제 규모는 1960년과 비교해 350배에 이르고 교역은 근 190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평균 수명 역시 53년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는 82세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제가 선거에서 선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실을 축하하고자 합니다. 미국은 마찬가지로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식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화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17년째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ICC를 물리쳤고 우리는 사법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대법원장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반도 주변에 배치되어 있는 것들이 세 대의 큰 항공모함입니다. 이 항공모함에는 F-35가 장착되어 있으며 15대 폭격 전투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핵 잠수함을 적절하게 포지셔닝 해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제 행정부 하에서 완전하게 그 군사력을 재구축하고 있으며 수천억에 달하는 돈을 지출해서 가장 새롭고 가장 발전된 무기체계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힘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국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한국이 더 잘 되기를 원하고 이에 대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누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도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국을 너무나 성공적인 국가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의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그렇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국이 이루어낸 것은 정말로 큰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적인 탈바꿈은 정치적인 탈바꿈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주권 한국의 자긍심 넘치는 독립적인 국민들은 스스로 통치할 권리를 요구했습니다. 한국민들은 1988년 자유총선을 치릅니다. 이것이 한국이 첫 올림픽을 개최한 바로 그 해입니다. 곧 이어 한국민들은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문민 대통령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으로 이룩한 나라가 금융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은 수백만씩 줄을 지어 가장 값나가는 물건들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결혼반지,
갑오, 황금 행운의 열쇠를 내놓으며 자녀들의 더 나은 미래를 담보하고자 했던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의 부는 단순한 금전적 가치 그 이상이며 이것은 마음과 정신의 업적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의 과학자와 공학자들이 너무나 많은 훌륭한 것들을 발견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술의 한계를 확대하고 기적적인 의학적 치료법을 개척하며 우주의 불가사의를 풀어내는 리더로 부상했습니다. 한국 작가들은 연간 약 4만 권의 책을 저술하고 있습니다. 한국 음악가들은 전 세계의 콘서트장을 메우고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대학 졸업률은 전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골프 선수들은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제가 무슨 말씀드릴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US 오픈의 여성 골퍼들은 올해 그 대회를 뉴저지에 있는 트럼프 골프 코스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한국 여성 골퍼분이 박성현 씨가 바로 여기서 승리를 한 것입니다. 전 세계 10위권에 드는 훌륭한 선수이십니다. 그리고 세계 4대 골프 선수들이 모두 한국 출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곳 서울에서는 63빌딩이나 롯데월드 타워 같은 멋진 건축물들이 하늘을 수놓고 있고 여러 성장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일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제 굶주린 이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테러에 맞서며 전 세계 곳곳에서 문제 해결에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면 여러분들은 23차 동계올림픽이라는 멋진 행사를 개최하시게 됩니다. 행운을 빕니다. 한국의 기적은 자유국가의 병력이 1953년 진격했었던 곳, 즉 이곳으로부터 24마일 북쪽까지에만 미쳤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거기에서 멈춥니다. 거기서 모두 끝납니다. 바로 거기서 멈춰지는 것입니다. 번영은 거기서 끝나고 북한이라는 교도 국가가 시작됩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끔찍하게 긴 시간을 견디기 힘든 조건에서 무보수로 일합니다. 최근에는 전 노동 인구에게 70일 연속 노동을 하든지 아니면 하루치 휴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가족들은 배관도 갖춰지지 않은 집에서 생활하고 전기를 쓰는 가정은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부모들은 조사에게 촌지를 건네며 자녀들이 강제 노역에서 구제될 거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100만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1990년대 기근으로 사망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계속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5세 미만 영유아 중 거의 30%가 영양실조로 인한 발육 부진에 시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과 2013년 북한 체제는 2억 불로 추정되는 돈, 즉 주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배분한 액수의 절반에 가까운 액수를 대신 더 많은 기념비, 탑, 동상을 건립해서 독재자를 우상화하는 데 썼습니다. 북한 경제가 거둬들이는 미미한 수확은 비뚤어진 체제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배분됩니다.
주민들을 동등한 시민으로 여기기는커녕 이 잔혹한 독재자는 주민들을 저울질하고 점수 매기고 국가에 대한 이들의 충성도를 너무나도 자의적으로 평가해서 이들에게 등급을 매깁니다. 충성도에서 높은 점수를 딴 사람들은 수도인 평양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점수가 가장 낮은 사람들은 먼저 아사합니다. 한 사람의 작은 위반, 예를 들면 버려진 신문지에 인쇄된 독재자의 사진에 얼룩을 실수로 묻히거나 하면 이것이 그 사람의 가족 전체 사회 신용 등급에 수십 년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만으로 추정되는 북한 주민들이 노동 수용소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고문과 기아, 강간, 살인을 견뎌내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알려진 한 사례에서는 한 9살 소년이 10년간 수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 아이의 조부가 반역죄로 고발당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에서는 한 학생이 김정은의 삶에 대한 세부사항 하나를 잊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구타를 당했습니다. 군인들은 외국인을 납치해서 이들을 북한 첩보원의 어학교사로 일하게 만듭니다. 전쟁 전에 기독교의 근거지였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기독교인들과 다른 기타 종교인들 중 기도를 하거나 종교 소적을 보유했다 적발되면 억류와 고문 그리고 대부분 경우에 처형까지도 감수해야 합니다. 북한 여성들은 인종적으로 여류에 있다고 간주되는 태아를 강제로 낙태시켜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출생하면 아이들은 신생아 때 살해됩니다. 중국인 아버지를 둔 한 아기는 바구니에 담긴 채 끌려갔습니다. 경비대는 이 아이의 피가 불순해서 살 가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왜 중국을 도와야겠다는 의무감을 왜 느껴야 합니까? 북한 생활이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정부 관료에게 뇌물을 주고 해외에 노예로 팔려간다고 합니다. 차라리 노예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도망을 치고자 시도하게 되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가 됩니다. 탈출에 성공한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나는 사람이 아니라 동물에 더 가까웠다. 북한을 떠나고 나서야 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달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반도에서 우리는 역사의 실험실에서 벌어진 비극적 실험의 결과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민족, 두 개의 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쪽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과 국가를 꾸려나가고 자유와 정의, 문명과 성취의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한쪽 한국은 부패한 지도자들이 압제와 파시즘, 탄압의 기치하에 자국민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가 이제 도출되었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극명합니다. 1950년 한국 전쟁 발발 시 두 한국의 1인당 GDP는 거의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서서 한국의 부는 북한과 비교해 10배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 경제는 북한 대비 40배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선상에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40배 이상 성장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잘 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초래한 고통을 고려하면 북한 독재자가 왜 점점 필사적으로
주민들이 이 극명한 대비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해야 했는지는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북한 체제는 그 무엇보다도 진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이 연설뿐 아니라 한국 생활의 가장 평범한 사실조차도 북한 주민에게는 금단의 지식입니다. 서구와 한국의 음악 역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외 매체를 소유하고 있는 것도 범죄이며 이것은 사형에 처해 줄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서로에게 감시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집은 언제든지 수색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동이 정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북한 사회들은 국가의 선전에 의해서 매일매일 이런 선전을 들어야 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종교 집단처럼 통치되는 국가입니다. 이 군사적 이단 국가의 중심에는 정복된 한반도와 노예가 되어버린 한국인들을 보호자로서 통치하는 것이 지도자의 운명이라는 창란적인 믿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성공할수록 더 결정적으로 한국은 김정은 체제 중심에 있는 어두운 환상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이러하듯 번영하는 한국의 존재 자체가 북한 독재 체제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서울과 국회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한국이 강력하고 최고이며 자랑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국가의 힘이 폭군의 가짜 영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하고 위대한 한국 국민들의 진정한 영광에서 그 힘이 나옵니다. 한국인들은 자유롭게 살면서 번창하고 예배하고 사랑하며 삶을 만들고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어떤 독재자도 할 수 없었던 것을 한국 국민들이 해냈습니다. 바로 스스로 책임을 지고 미래의 주도권을 가졌습니다. 꿈이 있었는데 바로 그 코리안 드림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께서는 한전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멋진 마천루에서부터 들과 산봉우리의 아름다운 경관들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아름다운 방법으로 이 일을 성취했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이렇게 훌륭한 나라와 이런 여러분들의 성공은 불안함과 경종, 심지어 겁먹음, 북한의 겁먹음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는 나라 밖에서 갈등을 모색합니다. 나라 안으로부터의 실패로부터 눈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휴전 이후 북한은 미국인과 한국인들에 대해 수없이 공격했습니다. 용맹한 미 해군들 푸에블로 수병들을 붙잡아서 고문했고 반복해서 헬기들을 공격했으며 또한 69년에 미국 정찰기를 격추시켜서 31명의 미군들을 사망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는 수없이 한국에 침투했고 고위 지도자 암살 시도를 했으며 또한 한국 함선들을 공격했고 오토 원비어를 공격하여 결국에는 이 젊은이가 죽음에 이르도록 했습니다.
이 와중에 북한 체제는 핵무기를 추구했습니다. 잘못된 희망을 갖고 협박으로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목표는 바로 한국을 그 밑에 두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북한 체제는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면서 지금까지 미국과 동맹국에 했었던 모든 보장과 합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94년에 플루토늄을 동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혜택은 거두면서도 동시에 불법적으로 핵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2005년에는 수년간 외교 활동이 있었는데 그때 이 조조 독재 체제는 궁극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단념하고 비확산 조약에 복귀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포기하겠다고 협상한 무기를 실험했습니다. 2009년에 미국은 다시 한번 협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관여, 인게이지먼트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체제는 그 체제의 답은 한국 해군 함정을 침몰시키고 46명의 해군들을 사망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북한은 계속해서 이웃국과 일본 영토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여 미국 자체를 위협하려고 합니다. 북한 체제는 미국의 과거 자제를 유약함으로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오산이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는 매우 다른 행정부입니다. 과거의 행정부와 비교했을 때 다른 행정부입니다. 오늘 나는 우리 양국뿐만 아니라 모든 문명 국가들을 대신하여 북한에 말합니다.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를 시험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공동의 안보, 우리가 공유하는 번영, 그리고 신성한 자유를 방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멋진 한반도에 가느다란 문명의 선을 긋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이 선은 여기에 그어졌고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평화와 전쟁, 품위와 악행, 법과 폭정, 희망과 절망 사이에 그려진 선입니다. 이 선은 많은 장소에서 수차례 걸쳐 역사 속에서 그어졌습니다. 이 선을 지키는 것이 자유국가가 늘 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유약함의 대가와 이것들을 지키는 데 따르는 위험을 같이 배웠습니다. 미국 군인들은 나치즘, 제국주의, 공산주의, 테러와의 싸움을 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미국은 갈등이나 대치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로부터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에는 버림받은 체제가 많습니다. 그들은 어리석게 미국의 결의를 시험했던 체제들이었습니다. 미국의 힘, 미국의 결의를 의심하는 자는 우리 과거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이나 동맹국이 협박 혹은 공격받는 것을 허용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도시들이 파괴 위협받는 것을 허용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협박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최악의 잔혹이 이곳에서 반복되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지키기 위해 싸우고 생명을 걸었던 땅입니다. 바로 그래서 저는 이곳에 왔습니다. 자유롭고 번영하는 한국에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들을 위한 메시지를 들고 왔습니다. 변명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힘의 시대입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강력해야 합니다. 늘 강력해야 합니다. 세계는 악당 체제의 위협을 관용할 수 없습니다. 핵참화로 세계를 위협하는 체제 위협을 관용할 수 없습니다. 책임 있는 국가들은 힘을 합쳐 북한의 잔혹한 체제를 고립시켜야 합니다. 어떤 형태의 지원이나 공급, 용인을 부정해야 합니다. 모든 국가들, 중국, 러시아도 UN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하고 체제와의 외교 관계를 격화시키며 모든 무역, 기술 관계를 단절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는 이 위험에 함께 대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릴수록 위험은 증가하고 선택지는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위협을 무시하거나 혹은 가능하게 하는 국가들에게 말합니다. 이 위기의 무게가 여러분의 양심을 누를 것입니다. 이곳 한반도에 또한 온 것은 북한 독재 체제의 지도자에게 직접적으로 전할 메시지가 있어 왔습니다. 당신이 획득하고 있는 무기는 당신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체제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립니다. 어두운 길로 향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당신이 직면할 위협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북한은 당신의 할아버지가 그리던 낙원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지옥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출발은 공격을 종식시키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멈추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총체적인 비핵화입니다. 하늘에서 한반도를 바라보면 눈부신 빛이 남쪽에 가득하고 뚫을 수 없는 어둠의 덩어리가 북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과 번영의 평화의 미래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같은 밝은 길을 논의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경우는 북한 지도자들이 도발을 멈추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경우입니다. 북한의 악한 체제는 한 가지는 맞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한 민족의 운명은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무엇인지 대해서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한 민족의 운명은 억압의 굴레 속에서 고통을 받는 영광의 자유 속에서 번영하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한반도에서 이룩한 것은 한국의 승리 그 이상입니다. 인류의 정신을 믿는 모든 국가들에게 승리입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곧 여러분들의 북한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이 뜻한 인생을 충만히 누리는 것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단지 몇십 년 동안의 기간 동안 근면, 용기, 재능만을 갖고 여러분들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을 부와 풍부한 문화와 심오한 정신을 갖춘 축복받은 나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국은 모든 가정들이 잘 살고 모든 어린이들이 빛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한국은 강력하고 위대하게 국가들 사이에 서 있습니다. 자주적이고 자랑스러우며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들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존중하고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주권을 간직하고 스스로 운명을 만드는 나라들입니다.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확인하며 모든 사람들의 완전한 잠재력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우리 국민들의 이해를 보호합니다. 폭군들의 잔인한 야심들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합니다. 우리는 함께 자유로운 하나의 한국, 안전한 한반도, 가족의 재회를 꿈꿉니다. 우리는 남북을 잇는 고속도로, 가족들의 만남, 핵 악몽은 가고 아름다운 평화의 약속이 오는 날을 꿈꿉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강하고 방심하지 않으며 우리의 눈은 북한에 고정되어 있고 가슴은 모든 한국인들이 자유롭게 살 그날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한국 국민들과 미국을 축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보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저녁 7시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국방뉴스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7일 저녁 청와대에서 공식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한미동맹의 확고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만찬 메뉴에도 한미동맹의 의미를 담는 등 세심한 대접과 예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빈 만찬은 2시간여 동안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만들자면서 한반도 전쟁을 막는 힘도 한미동맹에서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압도적 힘의 우위는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무모한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도록 만들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함께 피 흘리며 어려운 시기를 헤쳐온 두 나라는 동반자라며 화답했습니다.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가장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been proud to stand by your side for many decades as an unwavering friend and a loyal ally, and you have never had a time where this ally has been more loyal or stood by your side more than right now. 국빈 만찬 음식도 동맹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메뉴로 준비됐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인 가자미 구이는 문 대통령의 고향인 거제도에서 공수해 우위를 표현했습니다. 고창 한우갈비 구이와 함께 중소기업에서 만든 청주도 곁들여졌습니다. 양국 정재계 주요 인사 122명과 이용수 위안부 피해 할머니, 꽃제비 출신 탈북 청년 이성주 씨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만찬 후 이어진 문화 공연은 클래식 연주와 K-팝, 한국 퓨전 음악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해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25년 만에 미국 대통령을 초대한 국빈 만찬. 바쁜 일정으로 누적된 참석자들의 피로를 싣고 한미 동맹의 의미를 되새기는 음식과 공연으로 성공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특수전학교가 지난달 23일부터 미 공군 특수요원들과 함께 티크나이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티크나이프 훈련은 한미연합군이 적지에 침투해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훈련으로 매년 실전 같은 상황 속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김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적지역 중심부에 고공 침투한 한미연합군.
지휘조와 감시조, 경계조로 신속히 역할을 나누고 지도를 보며 이동 경로를 확인합니다. 연합군은 그동안 호흡을 계속 맞춰온 듯 일사불란하게 작전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특수전학교는 지난달 10월 23일부터 미군과 티크나이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티크나이프 훈련은 한미연합군의 특수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훈련 명칭 티크나이프는 날카로운 칼을 뜻합니다. 이번 훈련은 그 이름처럼 적진 깊숙이 날카롭게 침투해 적에게 큰 타격을 입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적 감시 지역에 무사히 도착해 항공 활용 유도를 준비하는 감시조. 시야에 주요 인물이 탑승한 보트가 등장하자 감시조는 지상 레이저 표적 지시기를 이용해 적의 위치를 한치의 오차 없이 항공기에 알립니다. 곧이어 미군의 아파치 헬기가 출동하며 상황을 마무리 짓습니다. 티크나이프 훈련을 통해 한미 특수작전부대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전시 연합자산을 활용한 적의 전략적 표적 및 핵심 시설에 대한 타격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교육생은 임무 완수에 대한 자신감을 길렀습니다. 유사시 적지에 가장 깊숙이 침투하여 적 심장에 비수를 꽂는 항공 화력 유도로 부여된 임무는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이번 연합훈련을 통해 한미 특수부대 요원들은 서로의 전투 기술을 공유하고 특수작전 수행 절차를 점검하며 한미 군사동맹의 강인함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방뉴스 김호영입니다. 지난 7일 공군이 한미 시험비행학교 상호 교류의 일환으로 미 해군 시험비행조종사에게 한국 항공기 탑승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 시험비행을 통해 한미 조종사들이 서로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한국 항공기의 성능과 항공 전자장비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유원열 중사의 보도입니다. 항공기 탑승에 앞서 미 해군 조종사에게 지상 학술과 비행 특성에 대해 교육합니다. 교육을 마치고 비행장구를 착용하는 미 해군 조종사. 안전한 시험 비행을 위해 한국 공군 조종사가 함께 탑승합니다. 한미 조종사들을 태운 TA-50이 굉음을 내며 힘차게 이륙합니다. 미 해군 조종사는 시험 비행을 통해 TA-50을 직접 조종하며 한국 항공기의 성능과 우수성에 감탄했습니다. We took off out of Seishan Air Base and we went up to 20,000 feet and we ran a series of our tests and I got to see how the TA-50 flew. It was very quick, fast. It was a very fun. We came back here and we did a touch and go and he taught me how to land and yeah, it was very fun. 한미 상호 교류 시험 비행은 지난 14년부터 뛰어난 시험 비행 조종사 양성을 위해 체험할 수 있는 항공기 기종을 넓혀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부분들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체득할 수 있는, 특히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항공기에 대해서 시험 비행 조종사들이 경험을 하고 또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호 교류를 통해서 상당히 저희한테 경험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군은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통한 선진 시험 비행 기술 획득으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 KF-X에 대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유원열입니다. 공군과 공군역사재단이 지난 7일 제4회 공군역사재단 학술회의를 열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유엔 공군의 주요 항공작전과 활약상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6.25 전승에 기여한 유엔 공군의 제공작전과 근접 항공지원작전, 공수작전 등을 주제로 한 논문들이 발표됐습니다. 이를 통해 유엔 공군 항공작전의 역할과 성과를 실증적으로 밝히고 나아가 6.25 전쟁에서 공군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는지 심도 있게 조명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공군역사재단은 지난 2014년부터 한국 공군의 발전사를 시대별로 주제를 선정해 매년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국방정보통신협회는 지난 7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방 ICT 발전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국방정보통신협회는 4차 산업혁명이 산업계는 물론 사회 각종 분야에서 핵심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이때 세미나를 통해 국방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에 대한 제안을 나눴습니다.
세미나에는 국방부와 합참, 각군 본부의 정보통신 관련 담당관과 학교와 연구기관 관계자, 신기술업체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산학, 연군 각 분야의 ICT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방정책들이 제시됐고 장비 전시회를 통해 미래 전장에서 쓰일 핵심 기술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육군 8사단이 지난 4일 철원 김장 나눔 문화축제에 참가해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지역 참전용사 18가구에 전달했습니다. 육군 8사단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 기원을 위해 실시된 철원 김장 나눔 문화축제에 참가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기원 철원 김장 나눔 문화축제에 참가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장병들이 정성을 다해 만든 김장김치를 지역 내에 계신 참전 용사분들께 나눠드리는 뜻깊은 시간을 갖기 위해 오늘 행사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장병들이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는 참전 용사들의 거주지까지 직접 전달돼 부쩍 추워진 날씨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선물이 됐습니다. 다음은 국방부 브리핑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서울 쉐라톤 남산호텔과 서울 스퀘어에서 해외 항공 3사가 함께 부품 공급망을 형성할 국내 협력업체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올해 두 번째 절충교역 수출 상담회를 엽니다. 이번 상담회에서는 해상작전 헬기 두 번째 사업 참여를 준비하고 있는 레오나르도사와 NH 인더스트리사, 록히드 마틴사가 절충교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우리나라 44개 업체를 대상으로 48번에 걸쳐 1대1로 절충교역 상담을 실시합니다. 국방일보로 보낸 병영 소식 8일자, 먼저 오면 보겠습니다. 잠자리를 연상시키는 둥근 캐노피와 날렵한 외관이 보이시나요? 한때 육군 항공의 대표 헬기였던 500MD입니다. 사진 속 헬기는 육군의 첫 번째 500MD 1호기로 태역식을 가지는 장면인데요. 지난 39년 동안 약 7,700시간을 비행하고 이제는 육군 13함공단에서 육군 항공의 역사를 증언하는 전시품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습니다. 500MD는 처음 전력화됐을 때 육군 홍보 영상에 단골로 출연할 정도로 자랑거리였는데요. 위기감을 느낀 북한이 같은 헬기를 몰래 수입했을 정도라고 하니 그 위력이 가늠이 되시죠? 이렇게 주목받던 500MD 1호기가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건 세월의 무게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우리 군사력이 성장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번엔 육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진해기지 사령부의 해군 장병들이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농촌 지역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매년 봄과 가을에 농촌을 방문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친 부대는 지역사회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했는데요. 농가 주민들은 갈수록 일손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이제는 장병들이 없으면 수확을 할 수 없을 정도라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다음 7면입니다.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예하 8386 부대는 전입신병 전원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 인성교육을 시행했습니다. 꿈꿨던 군생활 적어보기, 서로의 얼굴 그리기 등 산병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참여형 인성교육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군 입대 후 단체 생활을 처음 시작한 신병들의 인성을 길러주는 것은 병영 생활은 물론 임무 수행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참가자들은 사회에서 받아보기 힘든 교육이다 보니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덕분에 군생활에 대한 자신감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국방일보로 보낸 병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식중독은 더운 여름철에 주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철 식중독이라 불리는 노로바이러스는 지금처럼 겨울철이 다가올수록 발병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장병건강 프로젝트 건강이 보인다. 이번 시간에는 높은 전염성으로 장병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노로바이러스 예방법과 그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 발표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환자는 연평균 50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그중에서도 겨울철에 해당하는 11월부터 2월까지 집중적으로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 식중독의 주요 원인균으로 영하 20도의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성이 매우 강하고
적은 양으로도 쉽게 전파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마리라도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음식을 충분히 익히지 않을 경우에 노로바이러스는 굉장히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소량의 바이러스로도 충분히 증상을 일으키고 나면 다시 그 환자 내에서 재생산돼서 더 전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노로바이러스의 감염이 위험성이 있는 음식, 특히 해산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대부분의 환자들은 잦은 설사와 구토 증세를 보이다가 저절로 병세가 호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증세가 호전되지 않는 경우 병원을 찾는 것이 좋은데요. 대부분 충분한 휴식과 수분 공급 그리고 영양분의 공급만 있다면 저절로 호전되는데 39도 이상의 고열이 좀 지속이 된다든지 혈변이 동반되는 경우 그리고 증상이 너무 심해서 경구로 수분 섭취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입원 치료가 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로바이러스의 또 다른 특징 하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는 겁니다. 감염자가 조리한 음식을 먹거나 감염자와 악수를 할 경우 또는 오염된 물건을 만지고 구토물이나 배설물 접촉 시 쉽게 바이러스가 전파돼 집단 감염 사태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2명 이상의 설사 환자가 부대 내 발생했을 경우에 집단 발병 위험성 없는지 상의를 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의심되는 사례가 있으면 미리 격리 조치를 해서 다른 부대원과 접촉하는 것을 피하게 해주고 또 혹시나 조리병일 경우에 조리 과정에 참여하지 않도록 설사하다 회복되고 나서라도 2, 3일 정도는 참여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깨끗이 손을 자주 씻고 음식을 충분히 익혀 먹기, 환자 발생 즉시 격리 치료, 이 3가지만 지킨다면 노로바이러스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천에 옮겨 모두가 건강한 겨울을 보내는 것. 나뿐만이 아닌 모두를 위한 올바른 행동입니다. 최근에는 크게 국내 군대에서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대량 감염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대 내에서 공급되는 식자재 다 익혀서 동일한 루트로 주기 때문에 기본 원칙을 잘 관리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군대 내에서는 오히려 감염 루트가 더 잘 관리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위사업청은 30일 참수리급 고속정을 대체할 검독수리 B급 첫 번째 고속정 BKMR 211호정을 해군에 인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국방뉴스에서는 방위사업청이 검독수리 B급 첫 번째 고속정 211호정을 해군에 인도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간용어 돋보기, 오늘은 검독수리 B급 고속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독수리 B급 고속정은 제1, 2연평해전 승리의 주역으로 알려진 참수리급 고속정을 대체하는 230톤급 차세대 고속정입니다. 고속정의 한 명은 새의 이름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제비와 기러기, 백구로 한 명을 통칭해 사용했지만 제비급이 1993년 모두 퇴역하고 기러기와 백구는 강한 이미지를 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참수리와 검독수리로 각각 한 명을 바꿔 부르게 됐습니다. 2014년 건조에 착수해 시험평가를 마친 검독수리 B는 올해 해군에 인도됐는데요. 앞으로 약 3개월간 해군에서 승조원 숙달 훈련을 거쳐 내년 초 실전 배치됩니다. 검독수리 B는 20여 명의 승조원이 탑승해 시속 75km로 빠르게 항해하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전투체계와 130mm 유도로켓, 76mm 함포를 탑재해 기존 참수리급 고속정보다 전투력이 크게 강화됐으며 전자전 장비와 대유도탄 기만 체계를 적용해 적 유도탄 공격의 방어 능력도 높였습니다. 특히 높은 명중률을 자랑하는 130mm 유도 로켓은 표적을 자동으로 포착해 적의 공기 부양정을 원거리에서 정확히 타격할 수 있어 북한의 해상 고속 침투에 대한 대응 능력이 한층 높아졌으며 76mm 함포는 디지털 제어 방식으로 스텔스 실드를 적용한 가운데 분당 100발을 쏠 수 있고 최대 사거리 16.3km로 대공, 대함용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을 포함한 최접적 해역에서 적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된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차기 고속정 검독수리 B. 신속한 해상작전 능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해양안보를 수호하는 주역으로 그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해 봅니다. 주간용어 돋보기, 지금까지 검독수리 B급 고속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1월 8일 기상정보입니다.
밤사이 곳곳에 약한 비가 지났는데요. 비구름 뒤로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밀려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비구름은 대부분 물러갔지만 전국이 대체로 흐린 모습이고요. 오후부터 구름의 양이 줄고 점차 황사가 사라지면서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습니다. 단 서해안과 강원 산간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람이 차츰 강해지면서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3도 선까지 뚝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최저기온 살펴보면 서울 4도, 철원은 영하 2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대구 17도, 부산은 19도까지 예상되는데요. 강한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이보다 조금 더 낮겠습니다. 작전기상입니다. 작전기상은 모두 양호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비가 내린 후 주말에는 아침 공기가 한층 더 차가워질 전망입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는 25년 만에 우리나라 국회에 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힘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고자 한다며 대한민국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저 잘 되기를 바란다는 말과 함께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국회 연설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